다이로부터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어디 또 이렇게 공사를 하나 보다. 소리가 제법 이제 좀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도 정상은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촬영한 거 들어봤더니 진짜 목소리가 맹맹이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 이게 그 목감기? 아니, 목감기 아니고 코감기? 콧물이 줄줄줄 코감기. 이제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머머. 어떤 애가 뭐가 뭔지 모르게 엄청 큰 애들도 있네. 어머, 얘는 거의 다 벗겨졌어. 근데 왜 얘 왜 이렇게 크지를 못했지? 얘가 사이즈가 다른 애들은 엄청 컸거든요. 야, 이게 화분 사이즈만큼 진짜 크나 보다. 저 얘 이름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름이 이제 배투윙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코너들이 제가 이제 지난 봄에 분갈이한 애들을 봤더니요. 그 화분이 크니까 그 화분만큼 애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군생들을 분갈이를 너무 작은 화분에 내가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얘가 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어머머머머 세상에 얘 뭐냐? 지금 얘가 색감이 되게 이쁘잖아요. 혹시 얘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나? 지금 얘네들이 사막토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사박토가 무게가 엄청 가볍거든요. 갖고 엄청 가벼워 화분이 진짜. 어디 그리고 얘는 자 베리들이 얘네들이 제가 다 따로따로 제가 다 이제 그 강몸이 돼갖고 심어놨거든요. 얼마나 그냥 대글대글하니 이쁜지 몰라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죠. 조금 작아. 그러니까 그 정말로 자기 몸 사이즈, 그러니까 자기 얼굴 사이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화분 사이즈를 넘어서 크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박토 언니 만나니까 언니가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화분 사이즈가 정확한 게 아니라 뿌리 사이즈만큼 상단이 더 커지긴 힘들다. 이제 그게 한계다라고 얘기하는데 화분이 그 딱 사이즈잖아요. 이 화분이 요만큼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뿌리 사이즈만큼 얼굴이 이제 그만큼 딱 큰다는 거예요. 이쁘다. 얘는 지금 이거 화상 입은 것 같거든요. 아우 많이 달고 또 낸데도 아우 이쁘다. 야무지죠. 아우 저 이 화분 좋아해요. 이 시리즈 화분에다가 제가 먼로를 다 심었거든요. 지금 사무실에서도 되게 그냥 예쁘게 그냥 있어요. 백분간 그냥 푹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요거는 후레쉬. 이쁘다. 후레쉬 진짜 이쁘죠. 후레쉬가 진짜 번듯하게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키핑장에서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름에 내가 다육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 여름을 내가 어떻게 날 거냐에 따라 이제 그런 생각에 키핑장 다육들을 가져다가 제가 케어를 저도 모르게 이제 여름을 대비한 케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항상 지난해의 어떤 경험으로 올해를 이렇게 대비하더라고요. 이거 미리미리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올해가 어떻다라고 해도 한 번도 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과 마주하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게, 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난해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 그러니까 닥치지 않았으니까 몰랐죠. 그때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철화들, 대풍 군생들이 무너진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미리미리 그런 애들을 가져다가 뭐지 이 소리? 제초 작업을 하나 봐요, 여러분들. 제초 작업 때문에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부득이 베란다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 다육이 케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제 다육이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 일단은요 군생이 빡빡한 다육들, 유해기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큰 군생들은요 중간중간 통풍이 꼭 있어야 돼요. 저 작년에 진짜 제가 무너진 다육들 공통점이 뭐였냐면 하나같이 다 대풍 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철화도 다 이렇게 그런 애들 위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그런 애들을 그럼 어떻게 하냐?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잎도 떼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살균제,
살충제가 아니라 살균제를 꼭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무름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방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여름에 햇볕에 유독 약해서 금방 상처가 나는 좀 못나지는 다육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제가 어저께 거리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어떤 애들이냐면 비치후리대나 그 다음에 또 홍매화, 그 다음에 롱기시마 교배종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생장점 주변이 해충을 잘 타요. 그런 애들은 해충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해충 살충제를 관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생장점 주변에 그 해충이 생겨서 못 나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생장점에 해충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애들이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살충제를 해서 지나가야 되는 다육들은 비치후리대, 그 다음에 홍매화, 그 다음에 롱기시마 교배종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요런 증상들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파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파차이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차이도 요런 애기, 그 살충제 하시면서 미리 사전에 케어를 해야 되고요. 자, 강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된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곰팡이병에 이제 취약한 애들이 100분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100분 있는 아이들은 또 곰팡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머노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소울민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그 후레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 곰팡이병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그 화분이 너무 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곰팡이균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살균제나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줌으로써 그런 곰팡이병 그런 균들로부터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제 이야기는 결국에는 살충을 해줘야 되고 살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햇볕으로부터 아이들을 또 보호해서 반그늘에 옮겨줘야 되고,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굳이 뭐 살균제를 뭐 시비하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 살균제를 꼭 시비를 해줘야지만 얼굴이 좀 예뻐진 애들이 있고, 이 뜨거운 이 햇볕을 피해가지고 또 이제 좀 그 온도를 조금 더 낮추고 직광을 좀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애들이 또 있고 그래요. 성격마다. 저는요, 창다육들은 사실 창다육들이 입장이 크고 이제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반그늘에 그러니까 걔네들도 차광이 필요하지만 저는 창다육들은 그냥 이래나 저래나 그냥 내두는 편이에요. 걔네들이 햇볕이 뭐 많다고 해서 뭐 금방 다 물러 죽거나 삶아 죽거나, 그 다음에 또 강이 뭐가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또 햇볕에 얼굴에 껌딱지가 생긴다거나 해충에 약하다거나,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창다육을 키워보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창다육들을 배치하는 제 키핑장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어떤 위치냐면은 겨울에 해가 좀 잘 들고 여름에 해가 조금 덜 드는 곳이야. 걔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 북쪽이라고 해서 여름에 해가 잘 겨울에 해가 잘 드냐 이런 건 아니지만, 걔 방향상 북쪽에 있어요. 키핑장 방향상. 그래가지고 여름에 막 그렇게 애들이 막 못나지거나 그러지 않고, 겨울에도 뭐 엄청 막 또 못나지고 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베란다 혹은 키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테이블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베란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딱히 얘를 어디로 옮기고 어쩌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베란다 다육맘들은 여름에 어떻게 온도를 낮출 것인가, 습도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통풍을 어떻게 하게 해줄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냥 창문만 열어준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통풍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요, 사실 베란다에서는 이 해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웃자라는 현상 이외에는 별다른 현상이 지금 있지는 않아요. 베란다는 이제 거리대가 이제 아직까지는 날도 좋고 습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리대에서도
특별한 그런 지금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키핑장에서 작년에 대풍고생 아이들 정말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메어라든가 비치후리대를 비추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장점이 이렇게 못 나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아이들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돼서 미리미리 살충제를 방제를 하셔가지고 이런 현상들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상이면 룬데리가 점점 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화상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털 있는 다육이 여러분들 과습도 약하고요, 강광도 약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털 있는 다육들은 또 과습, 그 다음에 화상, 그다음 추위에도 약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올여름 지금부터 여러분들 케어하셔야 돼요. 관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셔도 돼요. 장마가 아직 오기 전이니까 관수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막 일기예보 보셔서 온도가 높이 올라간다던가 비가 온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관수의 양을 조절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는 상면에서 관수하기보다는 저면으로 짧게 했다가 빼고 그게 더 지금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키핑장의 다육들은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관수가 이제 맞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정도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상면에 거의 다 지금 다육이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자, 제가 관수를 이 정도 저면으로 줬을 때 이 정도만 물이 찼다, 이 정도만 물이 젖었다라고 할 정도로만 관수를 하고 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여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별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육이별로 이제 케어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